네, 내일장 빅픽처 그려보겠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일까요? 아테나 자산관리자문 이민우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뉴스가 정말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디에 우리가 좀 더 오랜 시간 머물어야 하는가 아니면 이걸 쳐다봐야 하는가 나중에 봐야 하는가 네. 많은 판단을 요구받았던 오늘이거든요. 예. 그래서 궁금한 쪽 챙겨왔고요. 내일장에도 오를까 바로 중국 소비주로 챙겨왔습니다. 무비자 입구 예. 관련한 겁니다. 중국인들이 들어오면 일단 저희는 이제 줄여서 올영이라고 말하는데 네. 올리브영도 갈 거고 뭐 카지노도 하실 거고 호텔도 숙박하실 거고 항공기도 이용하실 거고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근데 이게 시세가 오늘 끝까지 유지가 되는가도 핵심 포인트이긴 했거든요. 네네. 재료의 강도가 어떻다고 보세요? 재료의 강도가 종목마다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네. 예, 종목마다 달라갖고 말씀하신 대로 그 재료가 나오자마자 급등해서 맞아요. 유지가 되는 종목이 있고 전혀 그렇지 그죠. 않은 종목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좀 구별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굉장히 핫한 자료입니다. 굉장히 핫한 재료인데 요즘에 뭐 경기가 안 좋다. 특히 뭐 우리가 이제 소비 쿠폰도 풀고 뭐 그랬던 가장 큰 이유가 뭐 자영업자들 내수 경기가 너무 안 좋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이때 중국의 단체 관광객들 옛날에 생각하시면 단체 관광객들 뭐 한강에 5,000명 모여갖고 삼계탕 먹고 그러던 시절 생각하면 중국 단체 관광객들이 다시 온다 그러면 내수 경기가 굉장히 살아나겠다 이런 생각이 예. 들겠죠. 이런 이슈와 함께 맞물려서 이 중국 소비주 단체 관광객을 한번 다시 좀 생각해 보면 내달 29일부터 뭐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시행하면 내년 6월까지 시행한다 그러면 중국 단체 관광객이 급증할 것이다. 그럼 말씀하신 대로 항공, 숙박, 면세 소매 업종 전체가 다 뭐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이걸 다 이 업종들이 다 수혜를 받을 것이냐?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차별이 될 것 같은데요. 가장 큰 이유는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옛날의 중국이 아닙니다. 그 중국이. 예. 일단 중국이 부동산 경기가 한번 꺾이면서 중국의 소비 성향이 많이 줄었고요. 중국 경기가 안 좋으면서 중국의 예전만큼 소비 여력이 남아있지 않은 데다가 중국의 소비 패턴도 예전에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오프라인으로 보고 온라인으로 더 많이 소비를 하고 있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게 되면 예전처럼 그 모든 업종, 전업종, 항공, 숙박, 면세, 소매 모든 업종에서 다 수혜를 볼 것인가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항공, 숙박, 면세, 소매는 다 혜택을 보겠죠. 하지만 그 강세의 어떤 강도는 좀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건 지금 숙박업소는 부족해지는 상황이니까 숙박은 좀 그렇다고 좀 볼 수가 있고 혜택을 좀 볼 수 있을 예.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하나 면세가 바닥을 한번 쳤기 때문에 면세는 바닥에서 올라올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소매 같은 경우는 예전처럼 그렇게 화랑이 될 것인가 이거는 약간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지역적으로도 좀 달라질 것 같고 그리고 또 중국의 어떤 중국인 관광객들이 여기 와서 예전처럼 보따리로 다 사갈 것인가 이것도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 같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금 1,000원대에 있는 관광 이제 여행 업종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이렇게 등락을 좀 보이고 있는데 요거 잘못하면 되치기, 그러니까 스윙당할 수 있으니까 네. 이건 좀 조심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중국인 관광객이 늘 거는 분명합니다. 중국인들이 지금 올 수 있는 무비자 지역은 제주에 국한되어 있지만 3인 이상 관광객이 온다고 했을 때 무비자로 오면 대부분 올 수 있는 지역이 서울, 부산 이렇게 대도시로 한정을 지을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오게 되면 숙박업소 그 부분이 제일 모자란다. 이 부분에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고 면세점이 바닥을 쳤기 때문에 면세 부분에서의 어떤 혜택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 다음이 소매점인데 이것도 지역별로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많은 포인트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전의 중국이 아니다. 네, 그렇죠. 예전에 중국이 아니죠. 그렇죠. 따이공 그때가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소비 쪽을 볼 게 아니라 오히려 무비자 입국이면 단체 관광이기 때문에 체류에 대한 그 량이 많아지는 거면 네네. 호텔 쪽이 괜찮을 수 있겠다 예. 의견 주셨거든요. 그럼 추가 시세 후보군 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호텔주일까요? 열어봅니다.
맞네요. 이름부터 호텔신라예요. 네, 호텔신라입니다. 근데 네. 사실 면세로 우리는 조금 더 알고 있긴 하죠. 면세로도 알고 있죠. 사실은 예. 뭐 호텔신라의 객실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 예, 호텔에서 호텔신라가 만실된다고 해서 이거에 호텔신라의 실적에 그렇게 큰 뭐 네. 실적 개선을 나타내지는 않겠죠. 다만 여기 호텔신라가 실적 개선을 나타낼 때는 면세에서 실적 개선이 네. 나타나겠죠. 근데 일단 뭐 호텔신라 하면 대부분의 많은 시청자 여러분이 그러실 수 있을 겁니다. 뭐 또 속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일단 호텔신라가 그동안 그 면세 부분에서 실적이 뭐 예. 면세 업종 전체가 다 안 좋았기 때문에 그렇게 뭐 높은 가격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만약에 그 중국인 관광객이 예전만큼은 아니더라도 예전에 한 절반만 온다고 하더라도 면세점의 그 실적은 상당히 개선될 거라고 하는 거는 기대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호텔신라의 그 접객 부분 여기서의 그 실적도 약간 개선될 수 있겠죠. 이 부분도 약간 어떻게 보면 주가 반영에 이건 어떻게 좀 빠르게 반영이 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관심 종목으로 여러분 하나씩 흐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분위기 저희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트럼프의 으르렁 여전히 근데 예고는 받았었던 부분인지라 오늘 또 한 번 자리를 한 건데 글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종목은 참 잘 가고 네네. 있습니다. 어디에 집중하는 게 좋아 보이세요? 일단 뭐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예. 그 트럼프의 말 한마디마다 그 사실상 실적이 예. 그러니까 이제 시장 가격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뭐라고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분위기상 반도체 업종이 이렇게 약해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트럼프가 우리나라를 소외시키려고 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느낌을 좀 받으면서 여기에 이제 대만이 숟가락을 얹어서 우리나라를 빼고 어떻게 보면 대만과 뭐 그 미국만의 어떻게 보면 반대체 대모형을 새로 만들려는 그런 식의 그 분위기가 조성이 되니까 우리나라가 뭐 약해 보이는 거 아닌가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런 트럼프 대통령이 말 한마디로 이런 기간 산업, 장치 산업이 바뀌지는 않는 거고 사실 이런 부분에서 그 뭐 반도체 부분에 뭐 품목별 관세를 부과한다던가 이걸 제외한다고 해서 이 업종 전체가 실적이 나빠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걸 두고 여기서 뭐 하루 이틀 그 주가가 빠진다고 해서 이 자체를 고정적으로 바라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이 주가를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 관망하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미국이 제조업을 따라가는 그런 역량은 아직 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시장은 좀 출렁거렸다 이렇게 관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8월 6일 수요일 국내 증시 마감됐습니다. 트럼프가 품목별 관세와 관련해서 이제 발언을 하자 그러한 영향이 우리 반도체주에게는 오늘 쉬어가는 빌미가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 메이저 주체들이 이틀 연속으로 순매수를 이어가다가 오늘은 일단은 좀 자금이 빠져나갔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요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오후 들어서 마감으로 갈수록 좀 지수는 힘을 받아갔는데요. 양지수 안정적으로 상승권에서 마무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는 강보합으로 그래도 반등에 성공하면서 3,120선 탈환에 아주 근접하게 이제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오름세로 마무리 지었고요. 코스닥 지수는 오늘 다시 한번 800선 안착에 성공했습니다. 803선에서 마무리 지었고 환율이 아까 1,390원대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었는데 일단 1원 정도 소폭 올라가면서 끝난 것으로 확인됩니다. 자, 이번에 수급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거래소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들은 1,200억 원 가까이 물량 내놨고요. 기관도 300억 원 이상 파는 모습 확인됐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들은 소폭이지만 매도 우위를 나타냈고요. 기관은 오늘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코스닥 시장에서는 갈리는 분위기였습니다. 한편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3거래를 연속해서 매수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부분도 챙겨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주의 움직임은 머니맵으로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어떤 업종들이 강했는지 하나씩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품목별 관세와 관련된 우려 속에서 특히나 미국에서도 반도체 관련주들이 약세를 나타내다 보니 오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도 나란히 1%가 넘게 빠지면서 끝났습니다. 한미반도체 소폭 올라갔고요. HPSP가 오늘 7% 가까운 강세로 마무리 지었지만 나머지 종목들은 다소 쉬어가는 흐름 확인됐습니다. 제약 바이오 쪽으로 넘어가 보시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2% 가까이 내려갔고요. 알테오젠과 유한양행, SK 바이오팜, HLB 등등 그동안 또 이틀 연속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강하게 올라갔던 쪽에서 오늘 차익 실현 물량도 좀 나왔습니다. 하지만 리가켄 바이오가 7%가 넘게 올라갔고요. 오늘 화장품 관련주들도 좋은 가운데 파마리서치, 휴젤, 클래시스까지 미용기기 관련한 종목들이 강했다라는 부분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금융주 전반적으로 오늘도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하루였고요. 조선 섹터에서는 분위기가 좀 갈렸는데요. 한화오션과 HD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은 쉬어갔고요. HD 현대중공업 소폭의 상승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어제 아무래도 조선방산이 또 올라가다 보니 오늘은 일단 이쪽에서 쉬어가는 흐름도 확인됐습니다. 자동차 쪽은 아직까지는 좀 미미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2차 전지 이야기를 좀 해봐야겠죠. 어제 에코프로비엠이 2분기 연속으로 흑자 전환하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많이 올라갔었는데 오늘도 그런 분위기를 좀 이어간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비엠 1% 정도 올라가면서 끝났고요. 삼성 SDI와 SK이노베이션 모두 다 2%대 강세, LG에너지솔루션만 소폭 하락하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원전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2% 정도 올라갔습니다. 원전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한 가운데 대미 투자에 대한 모멘텀까지 받아가면서 원전과 원전을 또 짓는 쪽들도 함께 올라갔습니다. 현대건설이나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종목들도 오름세를 나타냈고요. 엔터 쪽에서도 오늘 SM 실적 잘 나왔습니다. 1% 정도의 상승으로 마무리 지었고 JYP 엔터테인먼트도 4%까지 오름폭을 키워갔습니다. 하이브도 오늘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최근에 오너 리스크 관련한 이슈도 좀 나오는 가운데 오늘 1% 정도 쉬어가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뉴스가 나왔던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한 한시 무비자 입국에 대한 기대감으로 소비 음식료 쪽 화장품이나 음식료도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여행주들 그리고 항공 관련주들 카지노 쪽까지 함께 훈풍을 받아갔습니다. 항공사 대표적인 종목들도 오름세였고요.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노랑풍선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로 마무리 지는 모습도 확인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스피와 코스닥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계속해서 7만 원 선을 이탈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68,800원으로 마무리 지었고요. 한국전력의 7% 정도 강세,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2% 정도 오름세, HJ중공업과 삼성중공업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국 화장품이 오늘 거래량이 많이 실린 모습입니다. 거래대금 상위 쪽에서 눈에 띄는 건 바로 APR이 되겠죠.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고 무엇보다 이제 신흥 강자입니다. 아모레 같은 전통적인 화장품주를 누르고 화장품 쪽에서도 1위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모습이고요. 대한조선도 3%대 강세, 그리고 현대로템과 하나오션 등등의 종목들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프로테나가 오늘 9% 정도 올라가면서 마무리 지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노랑풍선 상한가로 마감이 지은 것이 아니고 상한가 풀리면서 24% 정도 급등으로 오늘 마무리 지었다라는 부분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펜스타 엔터프라이즈 7% 정도의 강세로 마무리 지었고요. 거래대금 상위 쪽으로 가보시면 에코프로 BM이 1위를 기록했습니다. 뒤를 이어서 실리콘2와 프로티나, 리가켄바이오 등등의 종목들 눈에 띄고요. 노랑풍선 여기도 확인되는 가운데 SM까지 오늘 거래대금 상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 체크해드렸고요. 지금까지 8월 6일 수요일 마감 현황 확인해봤습니다. 네, 확실히 변동 또한 느껴집니다. 꼬리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은 여전히 지수 3,100선 위에서 있을 때도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결국에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포트상의 비중 정리가 필요한 쪽이 있는가? 새롭게 지금 불어오는 재료상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베팅이 가능한 재료인가? 파악할 게 오늘 많았었거든요. 그 가운데 어떤 섹터에 주목해야 하는지 대표님의 의견 듣겠습니다. 공략 섹터 열어봅니다. 결국엔 포트에 하나는 무조건 있어야 하는 거네요. 네. 원전입니다. 그렇죠.
네, 완전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오늘 어제 오늘 좀 약간 날씨가 시원해졌는데 네. 이렇게 날씨가 더워지면 반드시 뭐 생각하게 되죠. 아, 전력 수요 부족하겠다. 예. 예, 근데 이제 날씨 때문에 전력 수요가 부족한 게 아니고 이제 생태계가 많이 바뀌었다. 결국에 AI 때문에 그리고 또 뭐 지금 이제 오래된 그 전력망을 교체해야 된다.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삶이 좀 바뀌고 있다. 뭐 여러 가지 그 산업적 요인들에 의해서도 어떤 환경이 바뀌고 있는 요인에 의해서 이 생태계가 바뀌고 있으니까 원자력에 대한 수요는 뭐 줄어들 수 없다. 이런 거를 좀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거기다가 또 뭐 구글이나 메타 이런 쪽에서도 글로벌 대기업에서도 계속 그 원자력 부분의 어떤 전력 수요를 늘리겠다, 자체적으로 늘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데이터 센터 하나가 뭐 10만 가구의 전력 수요를 필요로 하고 있으니까 뭐 지금까지 아직도 현실화되고 있지는 않지만 SMR 그 소형 그 원자력 모듈 같은 경우를 투자해서 가속화하겠다. 이거 꼭 지어서 만들겠다. 자체적으로 전력 수요를 조달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원자력 파트는 계속 갈 수밖에 없겠다. 느리지만 계속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이런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이제 원자력 탈원전에서 정책을 바꿔서 원자력에 적극적으로 좀 동참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미국과 우리나라가 원자력 동맹에 가까운 그런 그 어떤 정책 기조를 가져가면서 수주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자체적으로 원전을 건설한 지가 너무 오래돼갖고 원전의 어떤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이거를 실현할 수 있는 기술 그거를 노동력이나 그 기술을 확보하는 데 너무 큰 애로가 있어서 우리나라에 도움이 없으면 실제적으로 원전을 실현화하는 데는 현실화하는 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유럽도 그 탈원전, 뭐 프랑스나 독일 같은 경우도 원전을 쓰지 않겠다고 했다가 완전히 돌아서게 된 이유가 전력이 너무나 부족하게 된 게 어떻게 보면 이제 현실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는 전력을 쓰는 모든 선진국에서는 원전을 필요로 하는 게 이게 현실이다. 이게 뭐 어떻게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 여기 또 하나 뭐 미국의 나사에서는 달에다가 원전을 짓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발표를 했어요. 뭐 이 얘기는 100kW짜리 뭐 그 달에다가 이제 원전을 짓겠다 이게 얘기를 했는데 이 이유는 뭐 사실상 뭐 현실이 되는 얘기가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이 하도 그 R&D 예산 연구 개발 예산을 깎으니까 그냥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아르테미스 그 계획대로 그죠. 지금 로켓이 발사가 되지도 않는 상황에 달에 뭐 로켓도 못 가는 상황에 원전을 짓겠다고 얘기한 거는 돈이 깎이니까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 정도로 원전이 그 모든 산업에서 전반적으로 꼭 필요한 어떻게 보면 테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 원전은 느리지만 꼭 가져가야 될 섹터다 이렇게 보고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죠. 원자로 건설 달 표면에 짓는다라는 부분이 네. 사실 현재국에선 테마처럼 느껴질 수 있다라는 점. 그러면 종목으로 봅시다. 그래도 얼만큼 중요한가에 대한 부분은 맞는데 한전 KPS 고개를 다시 들던데요? 네, 한전 KPS 말씀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뭐 이렇게 무겁고 재미없는 거 얘기하느냐 그러는데 특히 8월이라서 더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네네. 8월에 등락이 너무 심하잖아요. 뭐 8월은 뭐 다 휴가들 가시고 또 그 유동성도 많이 마르기 때문에 여기서는 약하게 그 뭐 이제 눈높이를 약간 낮춰서 무거운 종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한전 KPS 같은 경우는 뭐 유지보수 업종에서는 사실상 가장 큰 강자죠. 그리고 민간 부분에서도 해외 시장 진출에 대해서 가장 뭐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마케팅 부분에서든 수출 금융에서든 가장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도 국책 프로젝트 부분에서도 가장 그 적극적이고 그래서 한전 KPS를 뭐 이제 좀 제가 추천주로 좀 가져왔는데 여기서 해체도 건설도 가장 적극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격은 어디까지 볼까요? 그래서 목표가는 58,000원, 네. 손절가는 49,000원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이제 8월에 어떤 유동성이 마르는 구간에서 이렇게 보는 게 안전적이고 달성 가능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전 KPS 고개를 다시 들었습니다. 좋은 기회로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네요.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여러분 내일장 성투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